그래서 정리해 주신 거가 있는데 좀 빠진 것도 있기는 한데 뭐 한번 시험 삼아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페이지만이라도 직접 쳐보시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여기 있는 거 중에 잘 모르겠는 게 물론 있죠. 예를 들면 뭐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 그걸 검색하면 어차피 다 나오니까. 이런 거 하나 물어보는 게 아 그거는 이제 math fra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math frag? 네, frag. 그러니까 math하고 아까 math BB는 보셨죠? BB가 뭐냐면 blackboard boldface거든요. 칠판에다가 쓰는 boldface. 네, BB. 그거고 BF는 그냥 boldface고. math frag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frag이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FRAK예요. C가 아니고. 그래? 네, math frag. math frag G 하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마 암스 심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거기 있는지 딴 걸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건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키워드만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거 키워드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 다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 키워드만 알면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레이팅을 기본만 잡으면 그 뒤에는 그냥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면 되고요. 다른 건 다 됐고 나머지 다 끄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그거죠. A short introduction to LaTeX이었던가? 뭐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림도 레이텍으로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그림을 넣은 거고,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정말 막 노가다 해갖고 도트 노가다 다 가능해요. 음표도 가능하고, 근데 그런 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있는 그림을 활용할 수 있을 건데 다이어그램은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되게 편하게. 근데 일단 다른 것부터 하시고, 다이어그램은 제일 나중에. 그래서 not so short구나. not so short introduction to LaTeX 이 문서가 되게 유명한 문서예요. 그래서 lshort.pdf거든요. 이게 이제 153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컨트롤 F 해갖고 내가 예를 들면 아까 매스 프랙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매스 프랙이 있으려나? 이런 건 없을 수도 있는데 있긴 있네요. 있네. 보시면 나오잖아요. 매스 프랙 ABCD 1, 2, 3, 4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근데 사실 이것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폰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다 보면 걸리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문서는 Lshort KR을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검색하면 제 생각에 거의 웬만한 건 다 걸려요. 그냥 구글 검색하거나 Lshort.kr 이거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레이텍은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레이텍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퍼즐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수학은 하긴 할 거지만 일단 어차피 뭐 지금 진도 나갈 건 아니니까 머리 아픈 걸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플립에서 10기에다가 되시게 어디 있었죠? 라이트 아웃이 있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화면을 공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은 화면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공유를 끌게요. 누가 공유하실래요? 두 분 중에. 승현님? 제가 아마 허락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스피커 제가 끌게요. 그러면. 소리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뭐 그런가? 네. 화면이 중요하죠. 오케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쵸 어차피 방장이 승현님이랑 오히려 그냥 그럼 되네 그냥. 네, 오케이. 그래서 저도 그냥 했고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좀 보고 싶어요 그냥. 아니 저는 그냥 막 눌렀었는데. 네, 그냥 막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하얗게 바꾸는 거죠? 전부 다 아니요 다 까맣게 바꾸는 거죠. 왜냐면 라이트 아웃이잖아요. 라이트 아웃. 네, 불을 꺼야 돼요 전부.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해보세요. 그냥 보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지난 화이트 막 띵띵 들더라고요. 대충 무슨 게임인지 아시겠죠 수철님도?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좀 누르면 누르면 그러니까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는데 십자가 모양. 네, 주변 십자가. 아시겠어요? 이제 룰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걸 전체를 다 끌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룹 액션의 용어로 약간 설명을 하면 올빗 개념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액트하는 게 그룹이 아닐 수도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그룹이 되나? 될 것 같기도. 이 경우에는 그룹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액션을 했을 때 올빗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빗 같은 올빗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반복 적용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쓸 수 있는 문제냐? 예. 그래서 5 곱하기 5는 모든 임의의 상태에서 임의의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올빗이에요. 5 곱하기 5는. 근데 이 문제 전에 이미 이론이 그런 배경이 있는 문제야 이게?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려고 그룹 액션을 적용해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이 사이트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죠. 예.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심지어 수학 논문도 있어요. 예. 완벽하게 다 클래시파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n 곱하기 n이라고 치고 n이 5면은 제가 알기로 임의 상태에서 임의 상태가 돼요. 근데 4가 아마 임의 상태에서 임의 상태가 안 될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돼요. 아니 그렇습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다 달라요. 저도 다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거를 파이나이트 필드를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33절에 가서 배우면. 이제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적인 해답 말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수학적인 해답은 얘기 안 할 거고요. 컴공과적인 해답 플러스 약간의 노가다. 예, 근데 파이썬으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노가다 얘기를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 제 화면 공유할게요. 예, 꺼주시면. 보기보다 쉽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내가 이걸 왜 생각 못했지 또 이렇게 돼요. 늘 그렇듯이. 근데 어쨌든 간에 화면 공유를 해서 다시 키고 자 제가 하는 거에서 제가 답을 미리 안 얘기하긴 하겠는데 아마 보시면 하고 딱 아시긴 할 거거든요. 아시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뭐 하는 건지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승현님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아시겠으면 얘기하세요. 집 만든 거 같은데. 아니. 그 밑부터 하얀 거를 네네. 하시고 한 줄씩 엎. 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맨 밑에 줄로 몰아가는 거예요. 집 만들지. 무조건 맨 밑에 줄로 몰 수 있다는 건 아시겠어요? 무조건. 네. 그러면 몰았을 때 나오는 형태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가 노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건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저기 이렇게 라이트 오시니까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게 화면을 꺼버렸죠 지금. 화면을 끄지는 말고 일단 여기서 어딨냐 수도쿠 라이트 오시고 여기 보면 5 곱하기 5 말고 9 곱하기 9도 있어요. 사이즈는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네. 조절하기 나름이고 튜토리얼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튜토리얼에 아마 어느 정도 해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제대로 나와 있진 않네.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 가서 그냥 라이트아웃이라고 치잖아요. 그냥 위키에 나와요. 아예. 근데 이거는 저렇게 딴 게 많이 나와고 게임, 퍼즐 해갖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들이 막 있어요. 이거 자체 위키 페이지가 있을 만큼. 그거는 그거고 여기 보면 이제 퍼즐 솔버가 있죠. 근데 이제 3 곱하기 3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는 여긴 6 곱하기 6까지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랑 똑같이 이거는 켜져야 꺼지든 일단 솔브를 한번 해볼게요. 솔브를 얘는 제가 이 사이트를 일부러 안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답이 나와버리니까 제가 일부러 공개 안 한 거였는데 이제는 공개할게요. 그래서 꼭 그거 같다.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클릭을 두까 순서는 상관없죠. 어차피 클릭하는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네. 클릭하는 위치만 중요하고 그러니까 2번 이상 클릭할 필요가 없죠. 그랬을 때 이 1이 클릭하는 위치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뭐가 차 있는 형태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해볼게요. 요렇게 아 이거 뭔가 잘못 눌렀다. 다시 할게요. 뭔가 잘못 눌렀어요. 다시 에딧 말고 뉴 게임 하고 솔브 답 보면서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녕하세요. 안 추우세요? 추워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은 클리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거고 에딧이 있어요. 에딧하면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아예 이런 거 엄청 쉽잖아요. 이래놓고 플레이 이렇게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 이걸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에딧을 하고 자 노가다를 한다는 게 제가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예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아직 새거 냄새 날 거라서. 양지 아예 빼시고 일로 완전히 오신 거죠? 네, 누워야겠다. 이제. 아직은 안 빼신 거고. 이거 뭐냐? 이거 빡빡하게 틀어놓고 창문 열어도 돼요. 머리. 오늘 몇 시까지 계세요? 아마 병희님이 10시까지 10시 좀 안 돼서 나가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저 이제 솔브를 해볼게요. 이 솔브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복잡하게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좀 다른 걸 에딧해서 이거 말고 다 켜볼게요. 심지어 다 켠 것도 솔루션이 있어요. 아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눌러도 되는데 이미 풀려 있는데 솔브 하면 아 이건 얘는 이거밖에 없나? 잠깐만요. 똑똑하네. 그래서 이거 말고 한번 해볼게요. 에딧 5는 안 되나? 4는 되나? 한번 해보자. 솔브 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제일 작은 솔루션만 보여주나? 이게 어떤 경우는 유니크 솔루션이 있고 어떤 경우는 솔루션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솔루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빗이 똑같이 얘기해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올빗이 그리고 1이 아닐 거예요. 그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는 아마 올빗이 1이 아닐 건데 그건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냐면 노가다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에딧을 해가지고 이 다 켜지는 이 상태 있잖아요. 여기서 뭐 굳이 솔브를 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그냥 플레이를 해요. 그래놓고 내가 요거 한 칸만 켜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를 누른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끝까지 몰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네. 아까랑 반대 작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한 칸을 눌러서 시작을 차례대로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모를 좀 해두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1에서 시작을 하면은 1, 2, 3, 2, 3, 5가 나오는 거고 2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여기서 에딧 해갖고 없앨게요. 없애고 다시 아, 완전 노가다. 이거 노가다죠.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2에서 시작해보면 없애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적인 솔루션이 아직 아니에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예요. 해보면 얘는 1, 2,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3하고 3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4, 5는 할 필요 없는 거 아시겠죠? 대칭이니까 할 필요 없죠. 4, 5는 할 필요 없고 3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에딧 다시 플레이. 이거 저도 기억 못하니까 이거 머리 좋은 애들은 이제 이런 거 저처럼 이렇게 노가다 안 하고 이걸 머리로 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수학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만 있으면 계산기가 해주든 뭐 그냥 자기가 노가다 하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대단한 능력이었지만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굳이 그걸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 2, 4, 5 그냥 메모하면 돼요. 요 노가다를 해놓고 이제 저는 그럼 이제 아무거나 다 풀 수 있어요. 뉴 게임 해놓고 저걸 이제 퍼즐 물론 풀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 노가다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게 나왔으니까 풀어요. 막 풀어. 답은 볼 필요도 없고 막 풀어요. 일단 마지막 줄로 몰아. 아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 풀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뉴 게임 해놓고서 플레이 해놓고 풀어볼게요. 운이 조금 저렇게 풀리는 거고 얘 1, 2, 3 나왔어요. 그러면은 컨닝 해보니까 2를 누르면 된대요. 그러면 아이고 얘 잘못 눌렀다 체기를 컨트롤 C 안 되나? 아까 그거 아니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하면 네, 당연히 풀리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요 형태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안 나오고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4, 5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도 써놓을게요. 4는 뒤집어야 되니까 3, 4, 5죠. 5는 뒤집어야 되니까 1, 3, 4죠. 네. 사실 4, 5는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근데 저희 에센셜리 다른 거. 예를 들면 1, 2를 동시에 눌러서 하면 2도 두 번 1, 5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 2로 시작을 하면 1, 5가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왜냐면 2, 3 두 번 눌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 5다. 그러면은 요게 1,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벡터 스페이스예요, 사실은 또. 이게 어떻게 벡터 스페이스랑 연결이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실수 벡터 스페이스나 아니면 R 벡터 스페이스, C 벡터 스페이스만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GP는 배우셨죠? ZP, ZN, 시클릭 그룹 오브 오더 N. 그러니까 ZN이요. ZN. 일단 ZN.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 있는 거. 근데 거기서 n이 하필이면 프라임인 경우. 그러니까 그걸 이제 ZP라고 할게요. 그러면 ZP는 걔는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필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걔가 그래서 C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소수 같은, 혹은 실수 같은. 그래서 예를 들면 Z6는 필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첫 시간에 할 거예요. 첫 시간에 할 건데 그게 필드가 안 되는 이유가 곱셈에 대해서 영원히 없어요. 왜냐면 2 곱하기 3을 하면 6인데 6이 Z6에서 0이잖아요. 근데 Z5는 소수라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2 곱하기 3 하면 6인데 6이 1이라서 5에서는.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A 곱하기 A 인버스 하면 1이 되는 그런 게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프라임이 아니면 존재 안 해요. 약수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P가 그게 if and only if 컨디션이거든요. 동치 조건이 ZN이 필드이기 위한 조건은 N이 프라임인 거. 그래서 ZP가 필드예요. 그러면 저 이 게임도 P 곱하기 P면 항상 풀리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또 그거보다 복잡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론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필드 이론을 쓰려 그러면 근데 필드가 P인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더가 PQ인 필드는 없거든요. 오더가 P의 거듭 제곱 형태여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오더 2짜리 있고 오더 4짜리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못 하고요. 오더 4짜리 있고 오더 3 있고 4 있고 5 있고 6은 없어요. 6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그룹이 이거밖에 없다 하는 것처럼 필드도 나중에 구조 따질 거거든요. 구조 따질 건데 그러면은 7도 있고 8도 있어요. 9도 있어요. 10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을 적용하면 오더가 Q2DN짜리인 건 다 분석이 가능해요. Q2D고? 그러니까 오더가 P2DN, Pn승. 그걸 보통 Q라고 쓰거든요. Q는 P2DN, Pn승. Pn승짜리는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 P가 사실은 이 사이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N하고 아까 질문 보니까 그거 헷갈리신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 이게 되는 거는 얘가 끄거나 키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2가 소수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꺼지고 켜지고가 아니라 할 때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바뀐다. 그러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깔 2개, 3개, 4개, 5개, 7개는 되는데 6개짜리로는 이제 그 이론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색깔 6개짜리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수학 방법론으로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일 쉬운 경우인 거죠. G2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러니까 말이 쉽지 해보면 어렵지만요. 네. 대충 뭔 얘긴지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긴 한데 왜 벡터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G2 벡터 스페이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G2의 5승이니까 그러니까 A, B, C, D, 2예요. 근데 올 수 있는 게 00000부터 11111까지 32개가 있는 거죠. 그게 맨 마지막 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다 꺼졌으니까 0000000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여기를 다 만약에 11111이야. 그걸 만들 수 있으니까 걔를 끌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내가 얘네를 그러니까 2, 3, 5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약간 원핫 같은 느낌이에요. 원핫처럼 2, 3, 5면은 0,1,1,1,1 그 벡터를 지금 5개잖아요.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갖고 전체를 다 스팬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 문제로 바뀌었죠. 그러면 정확히 리니어 알제브라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대수랑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리듀스 하는 게 원래는 이게 n by n이면 2의 n제곱만큼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2의 n승으로 줄어들죠. 2의 5승 32개만 체크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확 줄었죠. 이게 첫 번째 방법.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파이썬으로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심지어 이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있어요. 있고 저 이 책 되게 강추해요. 이거 제가 늘 그렇듯이 이거 짠 다음에 뭐 여기 모듀엔에 기증하든 아니면 뭐 두 분 중에 원하는 분 가지시든 저는 어차피 리튼 카피에는 관심 없거든요. 째서 아니면 뭐 관심 없으시면 제가 PDF를 드려도 되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아직 못 쟀어요. 공부를 하느라고 일단 아직 못 쟀는데 여기 제가 어디 있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째서 여기다 했으면 여기다 띄우면 돼요. 지금 못 띄우는 게 아직 못 쟀기 때문에 화면을 띄울 수가 없어요. 지금 되게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책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파이참을 켜보면 사실 오늘은 수학도 수학인데 그 레이텍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퍼즐 얘기를 좀 하고 그 수학은 이제 잠깐 하고 끝내려고. 어차피 뭐 진도는 이미 다 알았고 근데 아예 아주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공부해오신 걸 좀 보긴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알고리즘 공부 때문에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종만북이에요. 여기 있는 게 제가 이제 해본 거고, 요거는 이제 백준 알고리즘에 있는 거 해본 건데, 종만북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코드 6.3의 복을 그거 저게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하겠고, 그래서 이런 거 돌리고 뭐 보드 커버 뭐 이건 아직 안 했고, 뭐 펜스, 뭐 팬 미팅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아마 보드 커버였던 것 같아요. 6.6. 자, 이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긴 하다. 보자. 보글이었나? 더 피었나? 책에서 봤다는 기억하는데 어딘지를 찾는 이게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합하면 찾기 어려운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바로 못 찾겠으니까 제가 여러분 일단 알려드리는 동안 먼저 다른 걸 좀 볼게요. 죄송한데 6.6을 먼저 볼게요. 요거는 비슷한 문제인데 전혀 다른 문제긴 한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보드 커버라는 문제 나이도 하고요. 게임판 넣기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n by m이에요. n by m 그리드가 있고 처음에 인풋이 이렇게 까만색과 흰색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까만색에는 못 넣는 거고요. 흰색을 다 덮고 싶은데 도미노 말고 트로미노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방법의 수. 만약에 못 덮으면 0개. 얘는 그 요렇게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요렇게 요거다.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 요렇게 있는 거하고 요렇게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 1514개.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 스터디를 3개를 할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7. 여기 샵 있는 거는 까만 칸, 점이 있는 거는 흰 칸. 그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은 방법이 얘는 불가능. 그 다음에는 요 조금 달라졌는데 이 경우에는 2가지가 나.
그 다음 경우는 훨씬 복잡한데 얘는 1514가지가 가능. 이거를 뭘로 푸냐면은 결국은 재교출, 리커시브로 해서 쭉 해서 푸는데 그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푸는 이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어딘지는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다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서 지금 미리 번호를 써갖고 올 걸 번호를 안 써갖고 왔기 때문에 바로는 못 찾겠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9 곱하기 9는 너무 심했고 5 곱하기 5에서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센셜리 같은 얘기인데 말만 좀 반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컨닝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트를 조합하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요 두 사이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랑 요 사이트를 두 개를 조합하면 사실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사해드릴게요. 자, 요건데 그래서 녹화는 잘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3 곱하기 3 말고 5 곱하기 5로 가요. 해놓고서 요 퀴즈를 제가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거를 이제 외우실 수 있죠?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저거예요. 그러면 에딧 해갖고 요거였고 나머지 끄고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대충 이랬던 것 같은데 더 있었구나. 여기 맞나요? 네. 이거죠. 네. 그래서 요거잖아요. 이래놓고 그러니까 컨닝을 미리 합시다. 네. 왜냐면 32가지 중에 하나인데 32가지를 내가 다 해볼 수 없잖아요. 파이썬 짜면 돼요. 짜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서 솔브 하면 나오잖아요. 32가지가 뭐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32가지는 2의 5승이 32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실 처음 시작이 요 11로 시작한다는 것만 알면 뒤에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지 아니면 요거 시작할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이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32가지가 있죠. 근데 그 32가지 중에 얘가 답을 알려줬어요. 답이 유니크한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이게 답 중에 하나래요. 적어도. 그러면은 내가 요거랑 요걸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첫 줄은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끌려면 유일한 방법은 여기 건드리면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이게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건데?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뭘 잘못했지? 아무튼 제가 뭘 잘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2가지를 사실 다 해봐갖고 그러니까 32가지가 다 실패하면 이건 안 풀리는 문제인 거고 32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공, 첫 번째 성공하면 얘는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듀스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미리 노가다를 하는 게 있고 줄여갖고 밑으로 가서 노가다를 하는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쨌든 간에 코딩으로 해갖고 2의 n제곱의 컴플렉시티 big of 2의 n 스퀘어를 big of 2의 n승으로 줄였다는데 굉장한 의의가 있죠. 그쵸? 예. 물론 전혀 수학적이지는 않고 나름 수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해도.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소위 시그마 게임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시그마 게임은 심지어 논문이 있어요. 제가 시그마 게임 아마 저한테 있을 건데 자, 이게 이제 저희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이제 쓰신 논문이냐면 박지훈,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 이름도 박지훈이신데 그러니까 두 분 계세요. 대수기아 박지훈 교수님이 쓰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애들이 막 대단하다 뭐 어쩌다 했는데 이제 교수님 이거는 뭐 논문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 그 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논문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애들 장난이지. 장난으로 쓰신 논문이거든요. 논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학계에서는 이런 걸 논문으로 쳐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삼아 쓰는 논문. 예를 들면 코네이 매듭도 마찬가지예요. 코네이 매듭도 코네이가 그냥 장난삼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자들이 인정해주기에는 너무 약하죠. 그렇죠. recreational math인 거죠, 이런 거는. 근데 그렇다고 recreational math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충분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얼마나 대수가 쓰이냐면 체비셰프 폴리노미얼 일단 무슨 폴리노미얼 나왔죠. 폴리노미얼 나오면 대수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over 계속 얘기하는 finite field 그리고 n 이거를 이제 시그마 오토마타라고 부르는데 오토마타라는 거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그마 게임이 있고 시그마 플러스 게임이 있는데 십자가 모양이라서 자기 자신까지 다 바뀌면 시그마 플러스 게임 자기 자신은 안 바뀌고 옆에 4개만 바뀌면 시그마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든 시그마 플러스 게임이든 해서 그거의 스퀘어 그리드에서의 리버시빌리티에 대해서 그런 논문을 쓰셨고 포스텍 교수이신 이제 3명이 같이 썼는데 이제 박지훈 교수님이 쓰셨고
나머지 이제 장난삼아 쓰셨고 그래서 뭐 using number theory and function field and algebraic number fields 해갖고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셀룰러, additive 셀룰러 오토마타, 그다음 체비셰프 폴리노미얼, finite field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데 introduction 해갖고 여기 이제 L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state가 L개예요. 그러니까 껐다 켰다가 아니라 L이 2면 이제 껐다 켰다고, L이 3이면 0, 1, 2, 그러니까 L이 100이면 90, 그러니까 0부터 99까지. 네. 그렇게 해갖고 지금 만약에 여기가 됐으면은 그걸 누르면 이렇게 시그마 플러스 게임이에요. 지금 시그마 플러스 게임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을 때 3는 완벽하게 리버서블 해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바꾸는 거를 이제 FN이라는 어떤 체비셰프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그게 이제 엘리멘트가 5일 때, 6일 때, 17일 때, 31일 때 이게 클래시파이가 아예 딱 돼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임의 상태에서 임의 상태로는 못 간다. 네. 뭐 이런 걸 증명하는데 그래서 디터미넌트 나오고 그거 사이에 점화식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GCD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 다 이제 ZX 이런 거 나오죠. 네. 이런 거 이제 곧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눈다 이런 게 뭐가 나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누고 그 폴리노미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복소수 사용해갖고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데 저런 점화식 이상한 걸 만족하고 이제 나오는데 FL, 그러니까 ZL이라고 보통 안 쓰고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ZP라고 많이 안 쓰고요. FP라고 많이 써요, 사실은.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천천히 하고요. 그래서 FP를 그러니까 이제 FL의 X니까 개수가 0에서부터 L-1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는 폴리노미얼인데 그걸 이제 이걸 모드 L 한다 그래요. L만큼 리듀스 해갖고 걔네들의 성질 연구해갖고 이러저러한 막 성질을 가져요. 나누고 저쩌고 해서 그 다음 그래프 이론 나와요. 셀룰러 오토마타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뭐 이런 거에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뭐 이런 썸 같은 거 계산하고 프로덕트 나오고 해서 이제 나오죠. 이제 이런 폴리노미얼 정의해서 루트 오브 유니티 나오고 해서 요런 상태에서 뭐 요런 상태로 간다. 뭐 그런 거 해갖고 그거를 쫙 클래시파이를 하고 나면 예, 이제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곧 배우게 될 르장드르 심볼이 나와요.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수가 사용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거 있잖아요. 분자 구조 대단히 수학적이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로 쓰여진 책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굳이 뭐 보여드리진 않겠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파이나이트 필드로 하는 거는 그냥 겉핥기로밖에 못해요. 왜냐면 파이나이트 필드를 모르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파이나이트 필드는 아직 FQ, 그러니까 Q가 P의 n승일 때만 존재하고 근데 그냥 그 중에 P가 n이 1인 경우 FP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FP는 GP예요. FP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GP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FP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단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뭐 이건 뭐 머리 아프지 않잖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장난했고 딱 30분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C는 더 좀 정수라는 그 구체적인 그거에 익숙한된 말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ZN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졸업은 대수계화로 했지만 저는 사실 넘버 티어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론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ZN이라는 말을 써요. 수론하는 사람들은 사실 ZN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써요. G마 대 NG라 그래요. 그게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ZN이라는 말을 자체를 안 써요. ZP가 왜냐면 따로 있어요. 정수론 하는 사람들만 아는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수론 하는 사람 아니면 ZP를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걸 잘 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GP, QP 할 때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용어가 겹치니까 그걸 안 쓰고 그래서 이제 타협점이 뭐냐면 CN, 시클릭 그룹 오브 오더 N이다 그래서 CN이 타협점이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타협점이 CN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플라이가 얘가 정수론을 잘 모르는 바람에 얘가 ZN을 써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CN,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CN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책에 억지로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그냥 껴 맞추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뭔가 중에 GP가 따로 있어서 걔가 용어가 겹쳐서 그럼 이 책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부 수학 정도는 대충 그래도
안에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트릭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고 이게 컴플리션 어떻게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사실 뭘 또 해먹든지 말든지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르죠 아직은. 그러니까 하려면 못할 건 없는데요. 연결고리가 없죠. 갑툭 튀죠 그냥. 갑툭 튀가 돼버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만화 하나만 추천하고 끝나면 그 뭐지? 레진 코믹스는 아시죠? 네. 레진 코믹스에 뭐가 있냐면 김철수 씨 이야기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유료예요. 원하시면 제가 다 유료 결제 해놨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그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 작가 되게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 이 만화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그래서 레진 대충 좀 암울한 만화인데 그러니까 어떤 애가 이제 쓰레기장에서 버려지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얘가 결국 커갖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돼요. 예. 근데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초천재라서 인류를 증오하게 됐어요. 근데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어 하다가 사랑의 힘으로 극복을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훈훈한 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군부 독재 얘기도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작가가 되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그러니까 다 사실은 그 연결고리가 약해서 그렇지 지식이 아무거나 하나만 빠져도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저렇게 만화에 녹여낼 정도면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그러니까 진짜로 학벌이 좋든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든 되게 생각을 많이 한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전체를 다 소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고요. 그냥 추천만 하고 끝나고